최원보 글로벌 A 전무위원님께서 나와주셔서 디파이 생태계에 대해서 깊이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이 SEC가 게리 겐슬러 의장이 지금 연일 디파이를 콕 집어서 아주 뭐 타겟을 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디파이와 POS를 아주 괴롭히고 있는데 19일에 월스트리트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현행 증권법 규정으로 SEC가 디파이 사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한번 볼까요? 지금 상황을. 인프라법 나오면서 네. 좀 전에 세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8일이죠. 8일이었나 7일이죠. 네. 7일 날 이제 워렌 상원 의장,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그 상원 의원에게 네. 그 법안 제정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 디파이 쪽을 콕 네. 집어서 네. 뭐 대출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이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딱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했는데 네. 이제 고세를 못 참고 고세를 못 참고 또 한마디를 지금 던졌어요. 또 한마디 하시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네. 하면서 19일이죠. 그러니까 11일 됐네요. 네. 그리고 그 인프라법이 또 지금 그 사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래서 네. 머리 아픈데 네. 갑자기 딱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권법, 현행 증권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 그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제 네. 투자자들이나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멘붕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 SEC에서 네. 조기 어떤 규제를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조기 규제. 네, 뭔가 그냥 조기 규제? 법을 만들고 하는 이거를 기다릴 수 없고, 네. 조기 규제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조기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좀 갑자기 저까지 같이 긴장이 있게 되는데요. 네. 이 조기 규제를 하려는 좀 이유도 사실 궁금하고요. 왜 조기 규제의 필요성을 그들이 느끼고 있는지 그 핵심 요지는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조기 규제요. 네. 아무래도 산업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방위적으로 빨리 확산되고 그런 것이 이제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막상 법을 제정하면 네.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논의도 많이 해야 되고 사회적 합의도 도달해야 되고 네. 그런 다음에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계도 기간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시장이 네. SEC의 그 게리 겐슬러 의장이 봤을 때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게리 겐슬러 의장은 예전부터 골드만삭스에서 네. 18년을 근무했던 그쵸. 분이고 네. 그다음에 빌 클린턴 그 캠프에서 네. 그다음에 그 파이낸스 쪽에 요직을 다 거쳤던 그런 네. 분이고 네. 요번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 쪽에 굉장한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뭔가 감지하신 것 같은데 네.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의주시하면서 봤는데 결국은 그런 법이나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 정부 측에서 인식하는 그런 것들을 네. 현재 개발되어 오고 있는 것들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냥 크게 봤을 때 이더리움 2.0이 1월 달에 지금 계획돼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POW가 POS로 가면서 된다. POS로 네. 가면 밸리데이션 하는 거에 따른 코인을 보상받고요. 맞죠. 그다음에 그것을 예치하면 네. 그거에 따른 이자를 또 받잖아요. 네. 이게 바로 디파이의 근간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확산되면서 갈 텐데 이런 이더리움 에코시스템이 결국은 디파이 플랫폼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어요. 결국 이더리움이 디파이다. 예, 네. 전반적인 그 이더리움 자체는 그냥 완전히 그쵸. 디파이로 맞습니다. 그냥 장악되는 그런 식의 느낌이 네.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네. 보니 SEC 수장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더리움 2.0의 출범과 동시에 시장에서의 그런 그 확산세를 네. 어떻게 하든지 지휘 감독한다 아니 관리 감독하는 건 맞겠죠? 네.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법이 없으니까 네. 궁여지책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을 가지고 나왔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좀 다급해 보이지 않는가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엄청 커질 시장에 대비해서 미리 선제 조치를 하겠다 이런 거죠? 네. 네. 이 하위 테스트 적용 여부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과 규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들도 리플처럼 SEC의 소송에 걸린다면은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시장이잖아요. 그 밖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그 이유와 그 근거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하우이 테스트가 이제 첫 번째로 네. 그러니까 highly decentralized라고 하면서 네.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치 있는 토큰
우리를 받죠. 이제 디파이에서 그다음에 네.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또 이제 그 게리 갠슬러 그 의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가 봐요. 네. P2P 대출 플랫폼하고 비슷한 기능이다.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P2P 대출 플랫폼 자체는 네. SEC가 감독 권한을 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가 그러니까 디파이 프로그램 중에 상당수가 네. 가치 있는 토큰을 주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레퍼럴 해가지고 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보상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네. 현재의 P2P 대출 플랫폼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또한 증권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애매하게 또 한 말씀 하시는 게 뭐였냐면 네. 가치 있는 토큰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젝트는 아무리 분산화돼 있더라도 분산화라는 그 말은 네. 지금까지 업계나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었던 그 아, 단어였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슬며시 게리 갠슬러 의장님이 딱 가져와가지고 네. 아무리 분산화돼 있어도 네. 적정 활동의 선을 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자의적 아닌가요? 네. 어쨌든 이제 이 갠슬러 의장의 네. 어떤 심중에는 네. 이거 빨리 관리 감독을 좀 하고 그쵸. 싶다라는 네. 그런 의지가 아주 네. 그 강하게 들어있는 걸로 보는데요. 네.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프로젝트를 보니까 회사인 것 같으니까 증권으로 좀 규제해야 되겠다. 아. 두 번째로 인센티브나 이런 거 주는 것들이나 뭐 가치 있는 토큰 주는 것들 보니까 P2P 대출 플랫폼 같다. 네. 그러니까 좀 우리 관리 권한에 있어. 네. 그러니까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토큰이나 인센티브 주는 게 좀 과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라고 촘촘한 관리 규제에 대한 자기 그러게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워런 상원 의원이 8월 10일에 그 답변서를 보냈잖아요. 네. 이 4일 만에 좀 답변을 이 회신을 한 거면 굉장히 좀 이게 호의적으로 혹은 또 적극적이라는 좀 업계의 그런 추론도 있던데 왜 의회에서 회신 내용이 또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기 답변 준 부분에 대해서요? 네. 의회에서 답변을 준 부분은요. 의회에서는 그쵸. 4일 만에 줬으니까 상당히 빨리 네네. 답변을 준 거죠. 네.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준 건데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네. 답변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크립토커런시는 우리 금융 시스템의 와일드 웨스트, 서부 시대라고, 웨스트. 서부 네. 시대라고 얘기를 네. 했죠. 근데 이 와일드 웨스트라는 표현은 게리 갠슬러 의장이 8월 3일 날 그 아스펜 인스티튜트에서 개최한 그런 그 내셔널 시큐리티 컨퍼런스에서 언급을 했단 말이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워렌 상원 의원이 딱 해가지고 네. 인용해서 답변서를 그러게요.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게리 갠슬러 의장의 그런 네. 취지나 그런 네. 어떤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걸 방증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도 네. 이 와일드 웨스트라는 이 표현을 네. 아주 많이 언급을 하면서 네. 서부 시대냐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사실 이 서부 시대라는 이 표현은 그 워딩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서부 시대라는 딱 얘기를 들으면 네. 저는 서부 시대의 미국의 네. 서부 시대의 그런 영화들을 중고등학교 시절 때 보면서 네. 그걸 학교 가서 맨날 장난치고 했던 네. 그런 세대예요, 사실은.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저는 사실 앵커님들은. 미국에서 네.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네. 보니까 네. 서부 시대가 어떻게 이제 영화 같은 데에서는 낭만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 시대 자체에 이제 인종차별 같은 것도 굉장히 심했고 이제 말에다가 이제 흑인들 묶어가지고 뭐 그런 일이 그 너무 유명한 장면, 빈번했고 악당을 묶어가지고 그런 장면. 네, 그리고 이제 막 총기 사용도 너무 남발이 심했던 그런 시대였어가지고 저는 사실 되게 네. 무섭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와일드 웨스트라는 이 표현은 네. 주로 이제 그 지도층에서 쓸 적에는 네.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추론해서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문학 같은 데 보면은 서부 시대를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네. 기회의 땅, 또 꿈을 꾸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개척하는 네. 이런 의미로 많이 이렇게 인용한 것 같은데 네. 블록체인이 와일드 웨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와일드 웨스트는 대입을 시켜보면 기회의 땅이고 네. 꿈이고 네. 개척해야 될 필드라는 뜻으로 네, 이렇게 네, 네, 네.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워딩 속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미국 리더들이 암호화폐 이 시장에 대해서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